대회 시대에 많은 언론인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드리라 제가 감사드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 설명을 간단히 기고 나면 그 뒤가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살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인기 목장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긴장도 많이 되니까는 좀 아까 말씀처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명을 시정 설명을 한 20분 정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도 받고 시간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를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오전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평택시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저희가 환경국을 독립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 산업환경 이렇게 해서 산업이 앞에 가고 환경이 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시는 환경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독립을 했는데 지금도 일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의 정도의 평택이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물 문제,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환경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저희가 독립을 시켰습니다. 저희 평택시의 가장 핵심 문제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입니다. 서부지역에 특히 옛날 경제자유구역을 대규모로 추진했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서부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기 때문에 서부 뉴 프론티어 종합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 당시 4년 전, 3년 전에 추진했던 계획들은 거의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대학병원 건립, 아주대학병원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계약도 부지계약도 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고 아주대학교에서는 이 아주대학병원 평택병원을 그러니까 수원에 이어서 제2병원이 아니라 여기를 완전히 대표적인 병원을 만들겠다. 경기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전부 다 커버하는 대표적인 병원을 만들겠다고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은 아까 말씀 것처럼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녹지 비율도 저희가 전국 비율이 보면 65%인데 평택은 17%로 가장 떨어지는 이렇게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규모 녹지 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또 30년 그린웨이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국 최우수 도시숲으로 저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만큼 다양한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지금 특구로 지정해서 이달 말에 산자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있던 삼성 반도체 현 평택 캠퍼스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이 카이스트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인력 공급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카이스트 대학도 그 설계에 들어가는 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택은 이제 두강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두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저희들이 친수 공간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을 해놨고 그 전에라도 저희가 다양한 내일문화공원이라든가 소풍정원, 노을 생태공원, 옥성 누리광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하고 하나씩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역은 우리 평택의 상징입니다. 잘 아십니다만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지금 혐오스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평택 지역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평택역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평택의 상징인 평택역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새로운 우리나라 평택을 대표하는 젊은이들 문화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평택역 주변 정비를 대대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 이미 두 개 동을 허뤄냈고 저희가 얼마 전에 국제 공모를 통해서 평택역 광장 정비 계획을 실행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에 의한 대표적인 저희 젊은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매 직결지도 저희가 빠른 속도로 폐쇄하고 이곳을 재개발하도록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실시히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공공부문 전문성 강화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 설립했고 골프도 재단 설립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도 설립했고 그다음에 평택 연구원을 좀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친화도시 구축. 평택시는 이제 성장이 빠르게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삶의 질, 특히 교육이라든가 아동들이 살기 좋은,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도 인증을 받았고 화양지구 서부 지역에 어린이 24시간 응급센터가 포함된 종합병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곧 이제 설계에 들어갈 텐데 이런 아동을 위한 저희가 도시 모습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창의센터도 저희가 이미 설계가 끝나서 추진을 하는 중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육아하기 좋은 도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강진하고 평택항 경계 분쟁에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평택시 땅으로 다 확정 지었습니다. 좀 작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강도 높게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평택시가 도시 브랜드 평가 1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만 해도 저희가 한참 뒤에 있었고 작년에 이제 4위, 5위까지 올라갔다 올해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제 평택을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뭐 뜨는 도시, 뭐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어쩌다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평택이 전 국민의 대상 도시가 됐다. 그리고 실제화됐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 부분을 저희가 세 가지 저희가 축으로 앞으로 평택을 만들어 봅니다. 첫째는 산업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제 미래 첨단 경제 도시로 만들어간다. 이건 저희가 추가로 설명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굉장히 취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남부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물 문제가 저희가 심각하고 미세먼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 비율도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저희가 평택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으면은 앞으로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평택시의 가장 핵심 저희가 아이템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장, 지금까지는 성장만 외쳐왔기 때문에 이제 평택시가 성장의 도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해왔고요. 근데 도시는 그렇게 해서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공장 또 좋은 산업체가 와 있다 하더라도 이 도시가 살기 어려우면 이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택을 질적 성장에 가장 방점을 두는 그런 앞으로 도시 개발에 저희가 초점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첨단 경제 도시 그리고 친환경 도시 그리고 문화 예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준을 대대로 끌어올려 가지고 삼박자가 만든 균형 잡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 핵심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평택시 동부 쪽은 저희들이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나갑니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삼성에서는 이미 4기 공장까지가 사실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3기 공장은 이미 내부의 장비가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4기도 외형 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5기, 6기도 바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기는 이미 턴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저희가 이제 브레인시티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반도체 특화 지역을 저희가 정부에 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쪽 평택의 동부 지역은 반도체 중심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은 저희들이 수소와 미래자동차 특화 지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평택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미 수소 선도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수소 분야에서 제일 앞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스기술공사입니다. 가스기술공사 우리 최근돈 사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수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평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평택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해도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설명을 드리면 평택은 수소 분야에서는 1호가 대한민국 1호가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평택항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소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수소 도시로 평택이 지정이 됐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 모빌리티 특구로 저희가 평택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포승의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다음 달쯤 저희가 완공될 것으로 보는데 수소 교통기지가 우리나라 1호입니다. 평택시가. 그리고 지금 포승에서 수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용 수소 생산기지로서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 1호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 수소 충전소도 경기도 1호, 그 다음에 수소버스 충전소, 또 수소버스 보급도 경기도 1호입니다. 이렇듯이 평택시가 수소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부 지역을 저희가 수소 산업에 저희가 특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평택시에서 개인 난방 이런 것들과 수소를 앞으로 보급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자동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에는 1년에 한 160만 대 정도 자동차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간 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만 하고 일단 실어 나르는것만 해왔습니다. 보관하고 실어 나르는것만 해왔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전혀 평택시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규모 자동차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미비로 지금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되어 상태입니다. 40만 평 정도 되는 자동차 클러스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곳에 저희들이 미래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특화를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자청과 또 정부와 협의해서 여기를 평택시, 평택항 주변을 저희들이 미래자동차 특화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서부 지역은 수소와 미래자동차, 그리고 동부는 반도체, 이 3대 축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산업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또 먹거리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이 이런 최첨단, 미래 첨단 경제도시로 나가는 것을 이미 저희는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반도체 분야는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소는 이렇게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이다. 미래자동차, 우리가 이미 미래차 워킹그룹도 운영을 시작했고, 미래차 산업 좀 저희가 또 수립하고 해서 여기를 대규모로 미래자동차 특화 지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이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 평택항에 대규모 자동차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왼쪽에는 기아자동차 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현대자동차, 또 쌍용자동차 중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가장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특화 단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친환경 녹지 도시를 지향합니다. 저희 평택시는 녹지 비율이 17%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녹지를 좀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 도시숲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평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최우수 도시숲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가 평택시가 전국에서 제일 3개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모범 녹색 도시로 평택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확충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규모 공원뿐만 아니라 평택시를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올 가을에 평택시를 정원도시로 선포식도 하고 대규모 정원, 그러니까 대규모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원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정원을 확충하는 작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그린웨이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평택시가 계속해서 역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설명입니다. 수변공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정원도시로 저희가 평택시가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가을에 저희 정원도시를 선포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미세먼지도 저희들이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18년 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경기도에서 거의 꼴찌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위, 20위까지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 저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감이 되는지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풍택에는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았냐면 풍택에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 선박들이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 미세먼지는 엄청나게 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이런 그 발전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리고 풍택 항이 있어서 수많은 트럭들이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뿜어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풍택시를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소도 이낙연 총리께 건의해가지고 원래 24년 내년도에 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이미 21년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풍택항에 들어오는 선박들은 전부 다 풍택항이 미세먼지 관리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반가시로 3.5 아주 질이 나쁘고 떼는 것을 반가시 0.1을 풍택에 들어오는 배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육상 전기 전원 공급을 하는 시설도 이미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풍택에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이 됐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저희가 수소 산업을 이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산업도 되지만 풍택은 수많은 트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연 기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수소 산업이나 전기차로 전환해서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과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맑은물 정책, 합선 수질. 이번에 이제 용인의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로 발표가 됐습니다. 수질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용인하고 그다음에 안성시에서 저희들이 수자원 보호 구역을 축소 내지는 좀 해제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규모로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도 저희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풍택의 이 흐르는 하천들 또 풍택고 이 수질 문제가 전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 이런 부분에 확실한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고 저희 그 부분을 아주 강력히 앞으로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풍택에 이렇게 위에 대규모로 개발될 경우 그 풍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자락에 있어서 지금도 수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통, 체육 이런 것은 이제 삶의 질입니다.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이 개선이 안 되면 이사오지 않습니다. 가령 삼성 직원들도 이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되면은 굳이 평택에 살지 않고 동탄이나 또 아니면 분당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높여줘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평택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산업 부분의 발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환경 분야 또 이렇게 삶의 질 부분을 다 동시에 지금 시민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구가 너무 많고 또 이 수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맞추려니까는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동탄이나 저희가 분당을 민가하는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대중교통 30년 동안 쓰던 대중교통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제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도로를 넓혀달라. 그다음에 주차시설을 많이 늘려달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좀 계속 확충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 없이 역이라든가 주요 공공시설 아니면 이런 곳에 나올 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환승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전체적으로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 3년 동안 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개편 작업을 들어가고 앞으로 대중교통 계속 확대할 수 있습니다. DRT 도입, 평택에서 안중간 철도가 내년에 완공돼서 곧 전철이 운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택에서 안중까지 전철이 다니게 되면 좀 분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GTX AC 노선 저희가 지금 연장하는 거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어저께인가 국토부 장관이 이 부분도
부분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봤는데 정부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후년부터는 지제역에 KTX 수원발 KTX가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택에서 강릉까지 80분에 주파하는 고속전철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구역에서 안중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에 주파하는 고속전철 계획이 수립되는 등 평택시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고속전철, 철도 핵심 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저희가 순조롭게 잘 해서 저희가 평택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평택 지제역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지난번 정부 공모사를 저희 최우선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래형 환승센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환승센터는 전부 다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미래형으로 한 건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30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큰 건물 두 개는 컨벤션부터 호텔까지 다 주민 편의시설들이고 저 동그란 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오셨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승센터로 저희가 만들겠다는 기본 목표고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병원 같은 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원 저희가 이렇게 확충하는 거, 그다음에 화양구의 종합병원 그런 것들, 저희들이 병원을 대대로 확충작업을 좀 하고 있어서 복지 분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은 올해 보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 만들어 확충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천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자유치까지 기대했는데 거의 한 2조 가까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이미 짓고 있고 그다음에 평택 박물관도 얼마 전에 기본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파타 한학교도 반환을 받기로 정부하는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희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이 전쟁의 상징인 탄약고가 평화의 상징인 문화관광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CPX도 저희가 꼭 반환을 받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공원으로 만들고 또 이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제시대 때부터 유지했던 그 빵카를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저희가 지금 갖고 나갈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체육시설입니다. 천국의 공원 만드는 거 이런 건 다 올해가 착공에 들어가서 대규모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충을 해서 삶의 질 균형 부분을 저희가 이뤄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늘 드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지만 그동안 정리해서 평택시가 앞으로 이렇게 미래로 이렇게 추진해 간다는 기본 방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 시간인가요? 네. 좀 말씀. 다음은 시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실 언론인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고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앞 테이블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서 끝 테이블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의가 예상되므로 질문은 가급적 한 가지씩만 해주시고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을 할 때 질의 없이 기자님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맨 앞 테이블 질문하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시장님의 평택에 발전한 청사진을 잘 봤습니다. 저 민선 8년 동안 평택시가 그 신흥 강자로 지금 떠올랐는데요. 또 시장님은 아까 그 강조하신 게 환경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고덕지구라든가 기타 그 반도체는 그 물을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용인이나 이런 데 기존에 있는 데서도 물 사용량이 반도체를 세척하고 또 처리하는데 국자는 하다못해 그 서울시 하루 시민이 사용한 물량만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물이 들어가는데
그물을 어디서 공급받고 또 어떻게 처리하실지 환경에 관해서 제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 달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일입니다. 미국 기지가 그 용산에서 험프리 기지로 이전을 했는데 그 험프리 기지가 평택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물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던데 물을 워낙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정말 물을 많이 쓰는구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선수 사업소장님께 물어봤어요. 그 쓰는 거를 그냥 톤으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평택에서 쓰는 물이 인구는 저희가 59만인데 물 쓰는 것은 75만 도시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근로자들 해서 저희가 75만 인구 도시하고 비슷하게 물을 쓰고 있는데 하루에 쓰는 양이 23만 톤입니다. 삼성전자 2개 기에서 쓴 게 25만 톤.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 쓴 것보다 삼성전자 2개 공장에 쓴 게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물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물은 계속 더 많이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평택에까지 오는 그 6기까지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평택의 6기까지는 물 공급 계획이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군 기지가 평택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첫째 일단 평택시가 안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보도시가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택의 이미지가 전쟁의 이미지가 아니라 저희는 자꾸 왜 이렇게 평화를 강조하냐면 평택의 미군 기지는 평화를 지키러 온 미군이지 전쟁하러 온 미군이 아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 저희들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미군이고요. 그래서 평택은 미군과 같이 이렇게 대규모 미군이 있으면서 평화를 지키는 도시,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를 좀 나가고 하고 있고 이 부분 계속 미군과 잘 이렇게 제가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은 어쨌든 여기 한 500만 되는 가족까지 와 있는데 저희들은 미군들을 단순히 그냥 국민으로 보는 것보다는 평택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국제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문화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또 같이 이렇게 문화 같은 것도 공유하면서 평택시들이 이런 국제화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군들은 평택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생활 이런 것들 익숙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봤을 때 평택시하고 미군은 서로 공존을 잘하고 있고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같이 책임을 다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같이 발달해 나가고 있다 저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 두 번째 테이블. 네, 민선 8기 유치경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BTV 기남방송 조아영 기자고요. 개발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TS AC 노선과 미래형 환승센터 때문에 지제 세교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그 GTS AC 때문에 개발을 지제 세교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개발에 대해서 이제 민간 개발과 이제 공공 개발 또 토지주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 서부 지역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클러스터 얘기는 들었지만 현덕지구 개발이라든지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게 없어서 지지부진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제지구 개발은 이미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민간분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난개발이 지금 워낙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삼성전자 바로 밑에 그리고 현재 지제지구 개발하는 건너편을 얘기합니다. 이 난개발이 워낙 심화되고 있고 이 지역의 개발 압박이 워낙 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제세교처럼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걸 저희가 제일 우려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교통 문제입니다. 민간 개발에 의존할 경우에는 이 광역교통 계획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워낙 심각한데 거기다 또 민간 개발할 경우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평택시가 직접 개발했다고 발표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여러 가지 요건들, 그러니까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광역교통, 또 주민 편의시설 등을 공공개발하면 훨씬 잘할 수 있겠다는 판단과 또 정부도 또 LH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지역을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가지 않도록 보상, 그 다음에 이주대책 이런 걸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이용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LH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 대책을 저희가 철저히 세우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지구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진행이 잘 되려고 하고 있고 경제청도 여기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여기 참여하는 것을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확정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경기도시공사 참여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클래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입법 미비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회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들도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 테이블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스포츠경제 김대wil입니다. 100만 특례시도 거론하시고 평택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서부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데 평택 시민들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고덕 신도시 내에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평택시 청사가 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좀 기일이 좀 연장됐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소극적 좀 작은 문제긴 한데 오산과 평택 간 일본 국도상에 보면 평택의 엠블럼, 심볼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사실 인접 도시화에 봤을 때 오산시의 경계 쪽에 있는 오산시의 상징물과 평택시 상징물이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밀하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사는 저희가 늦춘 게 아니고 당초부터 원래 27년 이전이 저희들이 목표였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좀 당겨볼까 생각했었는데 정부의 저희가 행정 절차,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허가받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완결이 돼 끝났습니다. 저희 27년 이전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한 거고 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27년이었습니다. 27년에 저희가 옮길 계획이고 옮기게 되면 여기를 뭘 쓸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1청사로 쓰고 2청사로 쓸 계획입니다. 그러다 여기가 나중에 이제 도시가 커져서 여기가 이제 구청이 들어올 텐데 구청이 쓸 때까지는 2청사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 문제는 저희들이 시 경계 이런 토지 같은 것들이 많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미 용역이 거의 완결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시 경계도 우리가 각 경계마다 그러니까 진입뿐만 아니라 여기 안성 IC 그다음에 현덕에서 들어오는 여러 군데 있잖아요. 경계 저희 평택을 상징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설치를 해서 여기가 평택이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용역을 이미 진행해서 완결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테이블 질문하실 예, 신한뉴스 오태우기자입니다. 장전선 시장님 7주년 축하드리고요. 아무리 행정 서비스, 행정 계획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 능력이 부족하면 그 시민의 삶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가 2002년도 행정 서비스, 민원 서비스 평가에 의하면 평택시가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뭐 화성시나 이런 데서까지 가등급을 받았는데
평택시가 민원 처리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민원 처리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마인드가 어떤 건지, 또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정에 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다중급을 받았던 것을 오늘 처음 알고 있거든요. 요 관계부서장이 누구신가요? 행정대 출전합니다. 요거를 저기 부서에서 좀 과장이라고 좀 뭐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 이거 제가 좀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내용을 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중급 받았다는 게 사실 제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답은 제가 좀 더 결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료입니까? 자료가. 2002년도 민원 처리 평가. 이제 영암하고 민원 국립기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섯 번째 테이블 질문하실. 네. 네, 살아가는 아베나 기자입니다. 먼저 시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평택시 미래 비전으로 경제도시, 녹색도시, 살고 싶은 균형도시를 밝혔습니다. 모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화의 도시인 평택시는 살기 좋은 어떤 균형 도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안보의 도시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토지의 평택시는 토지 전체 중에 38%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 안전구역으로 보도 제한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밝히신 이 미래 비전의 평택시에 구도심에 대한 그동안의 토지 전체의 38% 보도 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제한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 구도심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도심 재개발로 친환경에 한 발 다가설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좀 빠졌었나요?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라고 다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점 사항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거기가 아마 거의 종결될 때가 되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도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북함이나 평성이 해당 지역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각계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제가 공군 작전사령부나 이런 데서 제가 스스로 여러 번 만나서 협의도 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군본부나 또 정부, 그다음에 여기 공군하고 저희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저희가 풀시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아마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좀 큰 타이틀로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빠졌나 모르겠는데 가장 핵심으로 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특히 송탄 지역이나 이런 데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테이블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언제 나오죠? 보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나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중간 부분까지 다 끝났거든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죠. 네, 한 100일 전에 도시계획 과정을 했기 때문에요. 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추진 중이고, 그때는 이제 8월 중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군부대하고 사령부하고 이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예. 거의 지금 종료 단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세 달 전에 제가 중간고급 때 들어가서 여러 번 논의를 했었거든요. 예, 결과 나온 대로 제가 바로 시민들께도 알리고 저희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일보 김명희 기자입니다.
시장님 1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평택구 수질 개선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용인의 남사 이동에 국가산단으로서 지정을 받아서 향후 그것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은 일일 65만 톤의 물이 필요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전부 안성천을 거쳐서 평택구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용인 특례시에서는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한계국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평택시와 용인시하고의 어떤 그 상호 보완적인 어떤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가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그 용인에는 좀 SK에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추가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신도시도 또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진이 쪽에 있는 그 청소 보호구역이 해제 내지 일부 완화가 될 경우 안성에서도 안성뿐만 아니라 천안에서 이걸 지금 유천 13 그 상선보호구역 해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평택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역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어디에도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을 아까 분명히 가장 중요한 요구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용인시장하고 안성시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나 안성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뭐 상단에 들어오니까 이것으로 됐다 이게 아니라 평택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건 단순하게 평택의 무슨 지역 이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 풀기 어려운 환경 문제 깊이 관련돼 있고 여기에 또 이게 농업용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인시장과 안성시장께도 분명히 요구를 했고 그 안성이나 용인도 이 부분에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노력을 최대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8번째 테이블 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번째 테이블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밖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를 이상현 기자입니다. 네, 좀 마스크를 풀고 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상현 기자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미래자동차 산업을 평택시 성장 원동력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의 세부 카테고리와 이를 기존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또한 미래자동차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업 규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리가 좀 뭉해서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다음 뉴스의 이상현 기자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최근 미래 자동차 산업을 평택시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세부 카테고리와 이를 어떻게 기존 산업과 연계할 것인지 또한 미래 자동차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업 규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자동차 인프라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 앞에 세부 카테고리 말씀하셨습니다. 세부 카테고리. 이거 맞아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동차 클러스터는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법이 그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저희가 절차를 빨리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에서 평택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평택시에 이런 대규모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좋은 여건, 자동차를 수출입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옆에 현대나 기아 자동차, 또 쌍용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이런 자동차, 미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계속 확대할 텐데 그래서 지금 경제자구역 측과도 이 부분을 계속 협의해서 이 경제자구역 확대하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협의하는 등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까지 되게 제가 지금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신한울 영입니다. 예, 경기 노회석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어려운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하신 몇 안 되는 단체장이십니다. 그만큼 민선 7기도 시정을 잘 운영하셨다는 방송도 하겠죠. 민선 8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민선 8기는 민선 7기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하실 건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민선 7기 대국 계획들을 좀 많이 수립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런 계획들은 거의 7기 때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환경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 수소,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그때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실천 단계에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4년 동안은 좀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다고 보시면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또 코로나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8기 때는 구체화하고 하나씩 결말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더 이 균형 발전과 그리고 이 삶의 질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두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성장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 삶의 질 부분이 너무 외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 많은 비용과 노력,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틀을 확실히 만들어서 이 도시가 이런 한층 더 수준을 높이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 돈,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평택시가 지금 산업 부분은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 반면 거기에 맞춰서 산업도 굉장히 같이 맞춰서 평택이 앞으로 정말 기대된다. 좋은 도시로 산업적으로만 뜨는 게 아니라 이런 도시를 만들고 이걸 구축하는 것을 제가 8기 때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이고 욕심이기도 합니다. 아까 질의해 주셨던 민원처리 관련하여 민원처리 과장님의 우리가 저희 민원처리 다 등록받았어요? 네, 민원 행정과장입니다. 2022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등급부터 가나, 다나, 아등급까지 있는데 나등급은 이제 다등급은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등급을 받았는지 대책위 분이 물어보셨는데 난 이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보고는 안 됐어요. 이제 민원행정 기반하고 이제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이제 총 세 분야에서 평가 영역이 한 7가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신문고나 각종 민원 이런 거를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 그런 거 이제 답변의 신속성, 정확성, 이제 만족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각 민원처리 부서에 잘 교육을 시키고 해서 올해 2023년도 거는 좀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평택시는 보면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발이 많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민원이 워낙 많고 하니까 아마 지금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다 더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부 안나영 기자입니다.
아직 100만 도시 키트를 마련하려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삼선 도전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던 점도 있고,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이 땅 고소고발이 좀 이어지면서 좀 많이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다음에 생각이 좀 바뀌셔서 다시 시장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도지사에 도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다음 행보를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좀 의향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뭐 1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엄청 여러 가지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1년 동안 이게 과제도 굉장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부 다 다양한 요구들이 워낙 많이 노출되고 또 개발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고발 고소건도 워낙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계속 불려가고 뭐하고 저도 그런 어려움을 사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정치적인 거치는 우리가 원점에서 차분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하고 또 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걸 1년에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주변하고 상의도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죠? 인천의 노원석 기자입니다. 저는 2027년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대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이제 시장님이 이제 뭐 반도체 인력 양성이나 또 일자리 창출 등 평택시의 뭐 방안과 또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 도시가 정부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나 도시, 그러니까 지방의 존재 이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었고 그게 정치적 중요 이 성과로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지자체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공장이 얼마나 왔다 뭐 이런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에서도 지금 1년에 일자리 도대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저희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앞으로 데이터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몇 개가 늘었고 어떤 일자리가 늘었고 고용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통계를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평택시가 일자리가 이렇게 늘었구나 이런 것도 앞으로 구체하고 투자액도 제가 작년에서 얼마큼 투자가 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됐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구체화된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걸 다 보완하자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카이스트는 뭐 제가 설명을 빼더라도 저희는 고등학교 특성화 작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저희들이 평택의 수소 산업이라든가 아까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인력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들은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을 좀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 경기도 교육청과 준비를 협의해서 저희가 체계화시킬 생각이고 저번에 그 경기도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구체화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시정의 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시시정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6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